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법정스님 논길 오늘도 2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숫자 감각이 없어가지고요. 그 넘버링을 했는데 지난번에 22번째였는데 23번째라 그랬고요. 오늘 또 23번째라고. 네, 제가 모질이 대마왕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어리보기 좀 봐주세요. 네, 오늘 특별히 케이크 준비했습니다. 네. 왜 준비했을까요? 저를 위해서? 빙고. 저희 광고도 달리고 해가지고 축하할 일이 많아서 이렇게 했고요. 주인공은 이제 오늘 해 뜨는 곳입니다. 네. 오늘이에요, 저? 몰라요. 그냥 언제인지 오늘이야. 몰라요. 며칠 지나고 며칠 지났답니다. 네, 왜 태어났니? 생일 축하. 사랑하는 해 뜨는 곳. 생일 축하합니다. 오. 안 찍고 있어. 다시. 하나, 둘, 셋. 와. 와. 이게 연기. 진짜 이 무상한 연기. 어떻게 지내셨나요? 뜨는 곳. 저 새벽 요가 3일차입니다. 새벽 요가. 아침 요가를 끝내고 나오면서 굉장히 막 좋은 거예요. 마음이 밝은 느낌이 들어서 네, 일요일부터 지금까지 좋은 기분으로 살았어요. 지금 마이크 거치대입니다. 그래서 해 뜨는 곳 싱잉볼 좀 준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소식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 목요일부터 28일인가요? 9일인가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홈플러스 합정동에서 진행하고요. 6시 30분부터 그 노들섬에서 또 싱잉볼 세션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페이북에서 찾아봐 주세요. 네. 목요일은 싱잉볼 하는 날이라서 목요일 저녁은 싱잉볼을 하고 싶습니다. 네. 늘보는 좀 허리는 괜찮으신가요? 글쎄 허리가 생각보다는. 근데 이번에 이제 40번째 꼬마평화도서관이 그 지평아 막걸리 다 떠올리시죠? 거기에 박성욱 도예 작업실이라는 곳에 문을 열었어요. 거기는 도예가 박성욱하고 이금영 부부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22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가장 그 보람찬 시간을 보냈죠.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도 어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고정 학점 칩칩이. 저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뭐 특별히 큰 일을 하는 건 없고 그냥 계속 편집하고 촬영하고 영월사 갔다 왔구나 남원에. 네, 지리산 쪽이니까 아직 단풍이 많이 확실하게 들진 않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봤는데. 네, 여기서 보니까 이 위에 이렇게 네. 잎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네. 왕 위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이게 편집 포인트. 느낌이 또 참이라는. 공예 이거 하지 마요. 네, 저는 요새 이제 올해 들어서 코로나19에서 아주 진짜 좀 한가로운 시즌을 봄, 여름까지 보냈는데요. 가을 돼서는 이제 온라인 불교 박람회 시작했고 또 이제 저희 모질이 확장 이전 때문에 온라인 박람회는 이제 조금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거의 수습돼서 이제 완료 단계고 11월 5일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잘 됐네요. 네, 네. 이 정도로 근황 토크 마치고 이제 책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가 살던 마을 사람들은 어떻소?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은 남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더라도 제 마음에 들면 좋아 보인다는 말이다. 얼핏 들으면 제 밑가늠에 따라 좋고 나쁘고를 가리는 말처럼 들린다. 참으로 그럴까? 몇 해 전에 제 눈에 안경, 과학으로 입증이란 기사가 떴다. 얼거리를 감추려 다듬으면 다음과 같다. 하버드 대학과 웰즐리 대학 공동 연구진은 아름답다고 여기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저마다 다른 생김새에 끌린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일란성 쌍둥이 547쌍과 동성인 이란성 쌍둥이 214쌍을 아우른 3만 5천 명에게 200명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며 끌림에 따라 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그 결과 끌림은 유전자가 아닌 저마다 자라온 환경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버드 대학 로라 저마인 교수는 같은 식구라도 끌리는 아름다움이 다른 것으로 보아 공유 경험보다 개개인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소셜미디어나 대중매체뿐 아니라 벗들과 남다르게 어울린 소소한 경험들도 끌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어버이가 부자고 가난하고 다니는 학교 또는 자라난 동네보다는 개개인이 남다르게 겪은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아름답다고 받아들이는 기준이 보편성보다는 저마다 겪은 데서 나오는 개성이라는 것이다. 결국 아름답다고 여겨 끌리는 것은 타고나거나 여럿이 어울리며 쌓은 공유 경험보다 개개인이 살아가면서 어울리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울지며 물드는 데서 온다는 말씀이다. 좋은 벗을 사귀어야 한다는 말을 지나칠 수 없는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 또는 내 개성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다 가까이서 거울지며 쌓인 기억이 드러난 것뿐이라는 말씀이다. 그 쌓임이 이웃과 이웃의 거울지며 거듭 넓혀지고 도돌이표처럼 이어진다. 절집에서는 이를 업이라고 한다. 몸에 배어 저도 모르게 드러나는 업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말려 들어가 거듭해 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힘이 세다. 어떤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밭에서 늘수그레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다. 지나가던 젊은이가 묻는다. 이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나요? 그대가 살던 마을 사람들은 어떻소? 말도 마세요. 제 욕심에 눈이 벌게서 더불어 살아가려는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다를 바 없소. 이 말에 젊은이는 대꾸도 없이 돌아갔다. 며칠이 지나 다른 젊은이 한 사람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묻는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대가 살던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젊은이가 신나서 대답한다. 살갑고 도타운 사람들이지요. 아이를 아끼고 인정이 넘쳐 마음씀이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들꽃 하나 함부로 꺾지 않는. 이 이야기를 들은 늙은이도 신바람 나서 말한다. 이곳에 사는 이들도 그렇고 말고. 이 젊은이가 마을로 들어가자 곁에서 밭일을 거들던 이가 묻는다. 지난번에 왔던 젊은이와 이 젊은이가 사는 마을 풍경이 아주 딴판인데 어째서 모두 우리 마을과 같다고 하셨습니까? 늙은 농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건넨다. 사람들은 누구나 제가 빚은 이웃에 따라 살아가기 마련이라네. 제가 살던 마을을 나쁘게 여기는 사람은 이 마을에 와서도 좋을 리 없어. 그러나 제가 살던 곳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곳 또한 아름답게 가꿀 수 있지. 마음 깊이 새기게. 남이란 저마다 제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대로 제 앞에 나타난다는 걸. 제가 지은 업에 따른 끌림이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또 저를 만들기를 되풀이한다. 끌리는 데 따라 어울려 빚은 열매가 좋지 않다면 마음을 굳게 다지고 그 끌림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가까운 이웃이라고 여기던 사람에게 뜻하지 않던 낭패를 겪는 일이 있다. 그럴 때 그러나 곰곰이 돌이켜보고 되새겨보라. 보일 것이다. 내 안에 그 일을 닮은 구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도리질하고 싶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고는 내가 바뀌지 않는다. 다듬으면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은 제가 그동안 쌓아 올린 짓에 따라 거울지는 것에 저도 모르게 끌리는 것이다.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모르게 돌아가는 고개를 애써 돌려놔야 한다. 억지로 돌려 세우는 힘을 우리는 계라고 한다. 기독교인이 받아 지키는 10계명이 그것이요. 불자라면 누구라도 받아 지켜야 하는 5계가 그것이다. 영상이 지닌 힘은 모두 계를 밑바탕에 두어 피어오른다. 자유를 바탕에 두지 않고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스승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지묵 스님이 불이람에서 스승을 모시고 살 때였다. 송광사 불사를 할 때 얹을 기와를 보러 불사 도감을 맡고 있던 스님이 지묵 스님과 함께 스승을 모시고 기와를 보러 강진 나들리길 점심 공양을 하러 한정식 집에 들렀다. 스승이 손을 씻으러 간 사이에 상이 들어왔다. 장난기가 일어난 지묵 스님이 스승 밥 속에 볶은 고기 2점을 넣고 곱게 덮어뒀다. 손을 씻고 돌아온 스승이 자, 맛있게들 들어. 약으로 알고 먹더라고. 하시며 수저를 뜨다가 아니 하고 놀라다가 아까워서 못 먹겠네 하고는 고기를 꺼내 지묵 스님 밥에 올려놓으며 입을 여신다. 한 처녀가 있었어. 신랑을 고르다가 혼기를 놓쳤지 뭐야. 근데 나이 30을 훌쩍 넘기고 나서야 마음에 드는 사내를 만났어. 그런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몇 날 며칠 고민만 하다가 혼자 살기로 했다는구먼. 마음에 쏙 드는 혼처가 나타났는데도 이 노처녀가 어째서 혼이 나지 않겠다고 한 줄 알아? 글쎄요. 여태껏 지켜온 정절이 아깝다 나. 네? 스승은 아무 일 없이 밥을 드셨다는데. 법정스님 숨결 이제껏 지켜온 정절이 아까워에 나오는 말씀을 간추렸다. 영원한 맑고 향기롭게 본부장 윤청광 선생에 따르면 초기 맑고 향기롭게 회식자리 임원들 사이에 곡차가 당기는데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스승 눈치를 봤다. 그때 그나마 넉살 좋은 윤청광 선생이 나서서 목이 컬컬한데 곡차나 한잔합시다. 너스레 떨며 시키고는 스승에게 목만이라도 축이시라고 따라 들이라 치면 나는 전생에 아주 많이 들었어요. 전생에 덜 드신 분들이나 많이 드시오. 라고 하셨단다. 자유인이 되겠다고 출가한 스승이 누구보다 계율에 엄격하셨던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스스로 지키는 자율 바탕에 자유가 깃들기 때문이 아니셨을까? 옹근 업쌓기 고든 줏대 세움에서 비롯한다. 제 생각을 기르는 바탕을 이루는 힘이 배심이요. 고든 줏대를 밀고 나가는 힘이 배심이다. 그런가 하면 배심은 또 고든 줏대에서 비롯한다. 맞물려 어울리는 고든 줏대와 배심이 좋은 나를 이루고 나아가 좋은 이웃을 이루고 더 나아가 좋은 마을과 좋은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안 까분치. 일단 빠져나가려고. 지금부터 근엄하게 근엄 방송으로 다시 어떠셨나요? 해 뜨는 곳. 저 이 부분에 설명이 필요했어요.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그냥 혼자 살기로 했다. 여태껏 지켜온 정절이 아까워서. 저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껏 지켜온 정절이 아까워서 자체가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조크이고, 당신이 꿋꿋하게 이 계를 지키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요. 개를 지키겠다가 초점이고 이건 그냥 네. 개조크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크게 오늘은 두 가지 땡김과 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개 키우시는 칩칩이가 네. 한 말씀. 개. 안 그래도 아까 이 개라고 읽으면서 네. 멍멍이로 발음이 들리면 어떡하나. 네. 제가 이 개 부분 읽으면서 여기 보면 자유를 바탕에 두지 않고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문장이 있는데 이 부분이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유를 내가 자유롭게 산다고 남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를 자유롭게 기르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똥을 치우게 한다든가 똥을 밟게 만든다든가 하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이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 그 개나 이런 것을 지킬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남편하고 아주 또 얘기를 많이 나눈 경험이 있어서 네. 자유를 굉장히 갈망하고 자유에
집착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자유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실제 삶에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것을 자유라고 느끼지 못하는 느낌과 뭐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나는 되게 편안하고 행복한데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제가 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꼭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다. 내가 집에 있기로 선택하면 그것도 자유인데 그렇죠. 집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지 않아 갇혀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저하고 좀 의견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 계차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가 있지만 뭐 열어놓고 어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스님들 가운데서도 뭐 술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이들도 그 당시에 많이 계셨어요. 법정 스님 계실 때 같은 때. 그리고 뭐 경허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파격적인 모습, 그분들은 깨달아서 그런 건데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승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모습만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를 호도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 있어서 스승은 이제 당신이 그걸 엄격하게 지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자유로운 모습이야 라는 것을 보이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죠. 자유랑 계율이랑 완전 반대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미세하게 작을 뿐이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계금취견이라 그래서 계율을 그렇게 지키려고 취하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뭔가 견해라고 생각해서 그걸 넘나들어서 자기들은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겠다고 한 건데 그것이 이제 계속 계율을 어길 수 있는 빌미가 된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떤 계율도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잘 지키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뭔가 선불교 조사선의 뭔가 이제 큰 뜻이라고 그렇게 오인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요 단락 읽으면서 계율이 기본이고 근간이기 때문에 좀 저희 스님뿐만 아니라 제가자들도 사실은 계율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기 먹지 않는다는 것은 뭐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계율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 승려들에게 공양하려고 그 고기를 잡아서 먹게끔 공양을 했다면 그건 먹어서 안 된다. 알고는. 그러니까 그 제가자들이 먹고 남은 음식 가운데 고기가 있으면 줄 수 있죠. 그럼 얻어먹으러 간 사람이 나는 이거는 안 먹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당에를 갔는데 채식당을 아무리 찾아도 채식당이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아까처럼 한정식집에 가면 거기 고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드시는 건 좋은데 만약에 절에서 나 뭐 고기를 먹겠다라고 가져오게 해서 뭐 고기를 잡아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일부러 고깃집을 우리 고기 좀 먹자 이렇게 해서 고깃집을 찾아 들어가서 먹는다든가 하게 되면 그거는 계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읍스님 같은 어른은 저도 몇 해 다달이 주마다 한 4년 정도 뵌 적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그 수행자로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한 경지에 오른 그런 어른이시거든요. 보살이라고 능히 하실 만하고 붓다라고 할 만한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 고기나 육류를 드시게 되는 건 그런 까닭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품 자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즐기러 뭐 당신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고기 먹으러 가자든가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 차이인 거죠. 그러면 법정 스님이 네, 고기를 안 드셨다는 거죠? 지목 스님만 드시고. 제가 법정 스님이랑 잘 안 친해서 법정 모르는데요. 스님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기준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우연히 나왔다든가 누군가 이렇게 공양하려고 드렸다면 드실 수 있는 것도 안 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도업 스님은 그렇게 주신 것이나 이런 걸 드신 거고, 그러니까 법정 스님은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교회나 성당 같은 데 가서 고기 반찬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안 잡수셨을 거예요. 네. 계율이 얼마나 세밀하냐면요.
남방불교는 계율을 엄청 중요시 여겨요. 네. 그래서 이제 출가할 때 계율집을 하나씩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계율집에서 어긋나느냐 안 어긋느냐를 따라서 뭐 이렇게 15일마다 자자, 포살 이렇게 해갖고 자기 스스로가 계율을 어긴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동료 스님들한테 고백하고 그걸 용서받기를 뭐 기원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남방이 아니라 이제 테라와다 불교, 근본 불교에서는 과일이 바닥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지 않아요. 그건 왜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들은 이제 음식에 대한 탐욕, 욕계에 대한 벗어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주워 먹는다는 건 내가 식욕에 대한 욕심을 낸 거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공양 올린 것만 먹게 돼 있어요. 주지 않는 것은 먹지 않는다. 네.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에 철저한 거죠. 근데 이거는 비단 우리가 스님들한테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제가자들도 이 계율에 대해서 네.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율, 그렇죠. 뭐 5개라든지 8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이런 것들을 일상에 좀 해볼 수도 있거든요. 찝찝이 뭐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규칙이나 계율 뭐 그런 거 있어요? 이것만은 난 어기지 않겠다. 저요? 네, 이것만은 어기지 않겠다. 강아지 산책 하루에 3번 해주는 거. 훌륭. 그건 좋은 일이죠. 해 뜨는 곳은 저 모르겠어요. 없나 봐요. 뭐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계율과 자유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제가 어떤 이 속박을 사람인가? 잘 안 느끼는 편인데 어딜 네, 가도 네. 막 덜 뭐라고 표현하죠? 그 남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안 불편해요. 그게 제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하기 싫은 건 안 하거든요. 그냥 없어요. 저 그냥 자유롭게 잘 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나한테는 관대하고 그리고 타인한테는 조금 엄격한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계율 부분에서 되게 잘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 수행에서 내가 계율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제 타인에게는 좀 관대하고 나한테는 그렇게 좀 넉넉해지 남한테 넉넉해질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그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나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법정 스님이 보여준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좀 네. 느껴졌고 저도 제가 뭔가를 하기로 하면 잘 하는데 그거에 압박을 덜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제가 남한테 특히 이제 남편한테 그게 엄격한 게 많네요. 이게 좀 공교롭게 이제 내 스스로한테 얘기하고 함께하는 얘기인데 해 뜨는 건 얘기 끝나자마자 내가 말을 해서 이게 해 뜨는 것 같아 좀 한 것처럼. 괜찮습니다. 저한테 맞는 얘기도 있고 아닌 얘기도 있어서 제가 잘 골라 들었어요. 네네. 그럼 오늘 이제 앞에 끌림은 패스하는 걸로 하고 네. 계율에 대한 얘기 사실 네. 더 할 게 많을 텐데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2장 읽으면서 어떠셨는지 좀 나누기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일단 어떠신가요? 하여튼 제 느낌에는 지금 우리 여기 식구들은 그 말이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식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어쩌라고 라든가 반사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라는 느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고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넉넉해지는 그런 느낌을 깊이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을 많이 가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멤버는 믿고 따르고 좋아하잖아요. 또 존경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음에 막 힘듦이 별로 없이 잘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장소에 가면 또 너무 못해요. 너무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가리는구나.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마음으로 열어서 대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마을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걸 읽고 좀 반성도 많이 했고, 그리고 여기 살갑고 도타운 사람들이지요. 아이를 아끼고 인정이 넘쳐 마음씀이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들꽃하는 함부로 꺾지 않는 이걸 읽고 딱 모질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질이. 모질이. 싱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